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덕입니다. 2시 37분 35초 지나고 있고요. 자, 장 마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전문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종목 상담까지 나눠갈 거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서 매수포착 타이밍 종목까지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알차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쪽에서 하락으로 지금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각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355.66포인트 강보합권으로 다시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2370을 뚫고 나가던 모습들은 거의 사라진 모습이고요. 일단 기간 조정이 오늘 하루만큼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긴 했는데 과열 국면에서 조금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55포인트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일단은 2371포인트 오늘 고점이었고요. 2350포인트 조금 전에 저점 형성을 했습니다. 저점 2350포인트까지는 저항을 받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 상태로 어디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적습니다. 52억 원 사고요. 개인이 503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806억 원이나 팔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오늘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3.63포인트, 현재 2.38포인트 빠졌습니다. 0.37% 하락인데요.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를 땐 못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지수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전강 후 약 장세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647.96포인트 그리고 저점은 643.6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포인트는 오늘의 저점 부근이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삽니다. 461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은 321억 원, 외국인은 135억 원 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전주체가 오늘 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변동이 얼마나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 90전에 거래가 되고요. 이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원화는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1120원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흐르고 있는데요. STX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인프라코어, 한화케미칼, 세종텔레콤까지 5종목입니다. 자, 먼저 STX중공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TX중공업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된 지 3거래일째인데요. 이틀 연속 하한가 맞고 오늘도 낙폭이 좀 있습니다. 20% 넘는 낙폭이 보여지고요. 장중한 때 8,000원도 깨졌던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쭉 미끄러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점 7,920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하한가는 오늘 면하긴 했는데 하한가에서 멀지 않은 21%대의 낙폭이 좀 전해지고 있는 STX중공업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보합권에 지금 움직이는데요. 오늘의 장중고가는 22만원대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200지수 신규 편입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연일 상승합니다. 지금 거의 10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전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황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BW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BW 본드 위드 워런트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일단은 발행이 되면 주가는 희석이 됩니다. 주가는 희석이 되면서 목표가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규모가 꽤 큽니다. 5천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가던 주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입니다. 12.87%나 하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오늘 꼽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인지 검색을 오늘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한화케미컬입니다. 한화케미컬 오늘 화학주들 잘 가는 날입니다. 특히나 한화케미컬 호실적이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장중에 3만 원도 돌파를 했고요. 현재도 2% 넘게 상승하면서 29,9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또 다시금 터치를 하면서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세종텔레콤 만나보도록 할까요? 세종텔레콤은 제4 이동통신 얘기가 나오면 항상 회자가 되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제4 이동통신이 아니라 대규모 유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은 유증은 기업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무조건적인 악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악재로 여겨지기 마련이고요. 이번 세종텔레콤 역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주가 18% 넘게 급락을 했고요. 현재도 17.93%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메리츠종금증권, 기아차까지 5종목인데요. 삼성전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83,80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오늘 장중 고가는 84,400원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옵니다.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또 실적이 발생할 것이다.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수혜를 볼 것이다. 얘기들 워낙에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장중 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같은 삼성인데 이번엔 SDI입니다.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 좀 많이 마음고생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1년 중 지금 2배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8만 원대부터 지금 16만 원대까지 1년 주기로 보면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가만 해도 16만 4,500원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 고가는 16만 6천 원입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항상 하지만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흑자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일단은 업황도 워낙에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연일 강세인데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3%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르시종금증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부터 나오고 있네요. 0.5% 상승하고 있고요. 32,200원 거래가 됩니다. 장중고가는 35,500원인데 일단은 파주공장 에너지관리 1등급을 인증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IT주 중에 지금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게 LG디스플레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조원 클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워낙에 향후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LG디스플레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리츠종금증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오늘 8%의 급락입니다. 장중에 이거보다 더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유를 보니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 관련 조회 공시가 요구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BW부터 해서 유증 얘기도 있고요. 전환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회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회 공시가 같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에는 악영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르시종금증권이고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터라 오늘의 낙폭이 좀 아쉽네요.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공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리고 당선 이후부터 해서 기아차가 가장 큰 악영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못 갔었는데 요 근래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금 중국 쪽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스티커 얘기까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회복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장중 4만 원대까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기아차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2시 46분 8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노트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 정리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가지고 계신 혹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명 그리고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먼저 장기환 부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금호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호전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뭐 주가다운 주가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어느 시점에 매수 포착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OLED는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거와 별도로 그냥 우리 가정용 LED 그리고 자동차용 LED 이런 부분에 서서히 매기가 모이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 자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추세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상태에서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조만간의 매수 시점, 그러니까 장중의 저점에는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조만간에 임박했다. 뭐 매일 장중 저점에 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의 주가의 특색이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는 거의 거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특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보다 그 매출을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시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 시세 없지만 조만간에 급등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질이 가능한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로 서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그 두산중공업이 참 실현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산인프라코어가 5천억의 BW를 발행을 한다고 공시를 했죠. 두산그룹의 특색이 뭐냐면은 먼저 두산건설을 필두로 해서 BW를 발행을 했습니다. 1,500억 발행했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5천억.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5천억 발행했는데 다른 회사와 틀리게 BW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다른 회사와 틀리게 BW를 발행한 거는 그동안에 2번의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일정 정도 수익을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BW를 발행하면은 투자자가 최소한 10%에서 20%를 연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BW를 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로서는 투자자한테는 악재죠. 그 물량이 있으면은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먼저 시황에서도 봤겠지만 삼성전자, 삼성 SDI 모든 종목들이 급락 후 다시 반등을 연출하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큰 흐름에서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급락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바로 매수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판단하고 같이 동참하신다면 지금이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 매수 타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로는 충분히 대세 상승의 국면 이런 거에서 3만 원까지 가능하다. 손절가는 22,000원인데 저는 22,000원부터 손절가 온다 해도
거기에 구려하지 말고 더 한번 매수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드리면서 이런 급락이 바로 급등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진 디스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세 특징이 그렇죠. 모든 종목이 건설주, 자동차주, 화학주, IT주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한 번도 이렇게 쫙 순환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목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매일 먼저 올라갔던 IT 종목 위주로 순환매를 이렇게 순환매를 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 조정을 했죠. 횡보 조정을 한 거는 재차 1차의 상승 마무리 2차 상승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바로 IT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단기 고점에 와 있지만 큰 흐름에서 꺾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의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서 단기 고점이지만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흑자를 성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의 상승의 분위기가 무너져 있는데 여기에 염두를 두셔야 될 게 하나 뭐냐면은 포스터치 부분에 대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2차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시세를 추정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은 그동안 큰 흐름을 1년 이상의 조정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 국면이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단기 악재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1차적으로 좋은 호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그 업황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되는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차 상승에서 지속 국면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더 지속 보유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흐름 자체가 2차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큰 흐름에서 큰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좋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PNT를 보겠습니다. PNT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올해 많은 그 수주 물량을 1분기에 벌써 올해 먹을거리를 다 확보한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이 회사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상승을 턴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종가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2차 상승 국면이 조만간에 인접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PNT는 관심을 가져도 될 거라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 두 가지가 충족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PNT 이야기까지 좀 들어보면서 PNT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5종목 준비됐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하철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수주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 국내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탄력적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들, 특별히 추가적으로 부각된 악재는 없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 등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정해드렸던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2,000원입니다. 이 정도 전략만 유지를 하시고 보유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온시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인식 기반 성장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 랜섬웨어 사태로 인해서 이제 5월 15일날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그 매물대를 좀 소화해내고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을 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운시표는 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전에 그 매수 타이밍을 드렸을 때 목표가는 그 3,400원까지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3,400원까지 노리면서 역시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 취하셔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YG 플러스 보겠습니다. YG 플러스 예전에는 그 프로듀스 101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의 모멘텀은 사실 소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 신사업에 따른 수혜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엔터주는 약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국 사드리스크가 강할 때 엔터주가 약했고 최근에 엔터주가 비교적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YG 플러스도 역시 반등을 했었고요. 그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이제는 다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YG 플러스는 이미 탄력이 좀 둔화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뭐 고점에서 파신 분들은 좋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뭐 수익이나 손실보다는 약간 횡보 쪽인데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는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YG 플러스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로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스맥 보겠습니다. 스맥을 보시면은 5월 22일에 고점 기록 후에 지금 거의 일주일 연속 밀리는 모양새인데 로봇 관련주도 최근에 보시면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예전에 그 알파고와 그 바둑 대전 이슈가 이제 종료가 됐죠. 그 이슈가 있기 전까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알파고와의 대국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 소멸하면서 로봇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바둑 대국이 끝난 시점이고 로봇 관련주에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 재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한 4,700원 정도, 정고점 정도 보시고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제가 계속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NC소프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M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떨어질 때 모았다가 위에서 파는 그런 전략을 반복적으로 취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40만 원으로 재설정을 했던 그 목표가입니다. 40만 원을 돌파하려면 전고점이 39만 원 돌파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리니지 M 모멘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보유하시고 40만 원 노려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아직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주가에는 많이 있다라고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1734번님께서 조화제약 5,490원 평단가 15% 비중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현재 장세가 그렇죠. 대형주를 필두로 한 IT, 철강, 화학, 건설 이런 게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때 순환매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상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조화제약만 이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요번에 한번 순환을 하면은 매도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드리는데 과연 그러면 5,490원을 돌파할 것이냐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요번 한 내일부터 일부를 한 5% 내지 10%를 더 비중을 하시면서 본전 정도에서 그냥 나오는 전략을 취하는 게 낫겠다. 큰 시세를 보시지 마시고 일단은 본전 수준에서 나오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다 재설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화제약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8466번님의 문자입니다. 미동의 시네마 평당가가 9,721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션진 팀장님 미동의 시네마 어때요? 네, 미동의 시네마는 테마주입니다. 지금 자율주행과 VR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테마주를 매매를 하실 때 이제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 중요한 가격대가 4월 7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장대 양봉에 저가를 깨지 않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4% 밀리는데 지금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밀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선 빠른 매도보다는 워낙에 또 매수가도 높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약 8,500원 수준이고 손절가를 잡으면 7,000원 정도입니다. 이 종목은 당분간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시세가 한번 나오면은 1-20% 급등도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설정해드리면 8,500원 목표가, 손절가 7,000원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현재는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홀딩, 목표가는 8,500원 정도에서 일단은 고점에서 손절하자. 그리고 7,000원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처리 빠르게 진행을 하자라고 미동의 시네마까지 종목 상담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내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현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장기환 부장의 5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5종목 가볼까요? 현대 엘리베이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대북 관련해서 한번 반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미사일이나 이런 도발로 인해서 좀 침체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라기보다는 이 종목 자체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엘리베이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현재 4차 혁명 관련해서도 과연 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신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풀어질 것이냐, 이런 관점이 이 회사의 주 포인트였는데, 주가로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큰 흐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크게 살아있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큰 흐름에서는 살아있는데, 그럼 단기 전략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은 단기 관망을 해보시고, 매수 시점은 아직까지는 계단식 상승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 이 분명히 그것을 찍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이용하시는 게 현대엘리베이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 흐름은 큰 흐름에서는 살아있지만 단기로 봐서는 어떤 계단식 어떤 전략을 이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큰 흐름에서 보는 그 시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계단식 전략, 이런 거에 염두에 두는 것이 현대엘리베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신풍재질을 보겠습니다. 신풍재질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후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역시 급등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추천했다가 급등을 연출하고 다시 밀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데, 내일 정도가 절호의 이제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내지 10%의 급등락을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가격에서 충분히 그런 어떤 사이클을 갖고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또 한 가지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보면은, 우리 이제 신풍재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시가총액이 한 3,390억 정도 되죠. 390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장한 지 거의 41년 된 기업으로서는 너무 이제 초라한 그런 성적표를 내고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가치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이제 된다는 것이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고요. 과연 회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어떤 신풍재질의 어떤 그 가능성, 주가로서의 가능성이 지금 바로 그런 어떤 절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호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세화 IMC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타이어 가격이라든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회사의 그 우호적인 그런 시장 형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요. 작년에 그 어려웠던 실적이 중국발 그 어려운 실적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자회사, 중국 관련 자회사들이 조금씩 그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악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가치가 있죠. 글로벌 3위, 국내 1위, 확고부동한 1위 업체인데, 대부분의 그 글로벌 타이어사하고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강점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전체적인 주가로서는
지난 18,000원부터 지속 하락을 통해서 한 번도 시세다운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지금 현재 상승을 턴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 분석상에서 매수 시점이 임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지난 그 한 달, 두 달 새에도 장중에 20% 이상씩의 급등락을 하는 것이 두 번 연출했는데 조만간 다시 매수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가격 이하로 서서히 불안 매수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그럴 시점이 다시 한번 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OCI를 보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최근 신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죠.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부분이 아주 양호한 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그 태양광에서 첨단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OCI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OCI가 가장 그 태양광에 첨단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의 큰 흐름에서 지금 주가가 일단은 서서히 턴하고 있는 초도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 탈피가 1차적인 상승이 아직도 진입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조만간에 1차 상승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 그렇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의 조정 기간을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을 이수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염두를 해둘 게 뭐냐면은 최근에 BH라든가 인터플렉스, 그러니까 FPCB에 관련된 종목들이 4배, 5배, 6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수페타시스도 그만한 영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만간에 이 회사도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수페타시스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회사가 PCB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항공기 분야의 PCB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FPCB, 그리고 자회사의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현재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충분히 매수권이기 때문에 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저는 그런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사도 부담감이 없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요 정도까지 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 종목을 정말 빠르게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매스포츠 타이밍이 왔다고 하니까요, 또 가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조 지점입니다. 박남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어떤 종목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주 포착돼서,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좀, 신성델타테크 한 2달 전에 한번 했다가, 요번에 한번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신성델타테크에 대해 소개를 좀 시켜드립니다. 지금 LG전자고 LG화학에 대해서 그 신고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신성델타테크의 낙수 효과가 기대돼서 한번 좀 보십사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포착의 흐름은 그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35억 원 마킹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59%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1분기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한 1,147억 원 정도 마킹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184% 증가한 43억 원 마킹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70억 정도 추산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들어올 타이밍이 적절하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세탁기에 대해서, 에어컨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세탁기는 그 현재 그 LG전자를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세탁기의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 부분이 지금 수주 규모가 좀 커지고 있고요. 그 여름에 성수기를 대비해서 작년에 그 에어컨 부품이 딸렸기 때문에 그 대구의 그 청년 공장에서 그 부분을 좀 준비했다가 지금 수주 규모가 커지고 있답니다. 그에 따라서 벽걸이형 에어컨과 스탠드형 에어컨의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풍향 제어 에어컨 부품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그 3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부품은 그 전기차 부품에 들어가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하고 IC 칩이 그 패키지 형태로 지금 납품이 진행됐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을 통해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그
확장했던 신성 오토모티브에 대해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신흥 효과를 위해서 신성 오토모티브가 출범을 했죠. 자동차 계열사 4개를 통해서 신흥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 이제 반응되기 시작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트상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전의 그 전장 부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최근에 그 델파이 관련해서 자율주행 부품 회사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델파이, 미국의 델파이 회사를 통해서 자동화 공정화 라인 공급이 일부가 이루어졌고요. 6월 말에 수주 규모가 완료가 되면 공시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커진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지켜볼 수 말씀드리고요. 주봉상 차트 한번 보실래요? 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7주간의 조정 흐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요. 2주 전에 큰 양봉 출현했다가 또 2주간 쉬고 이번 주에 이제 일봉상 나타나죠. 자, 일봉상 차트 올려보실래요? 일봉상 보시게 되면 2주간 매물 소화 과정 진행한 이후에 오늘 상당히 거래량 24만 주 정도 육박하는데요. 지금 흐름은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3,500원에서 3,650원 물려있던 매물대와 그 다음에 12 전환 물량이 20만 주 남아있는데요. 오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9만 주가 나왔으니까 11만 주만 나오면 그 물량을 흡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완료가 되면 주가가 급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상으로 좀 시장에서보다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가에서 종가지 공략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000원을 지지해드립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이고요. 오현진 팀장과 함께 5종목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가볼까요? 네, 5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이제 수급률 기대감으로 말씀드렸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관망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인데요. 미세먼지가 다시 또 심각하게도 부각이 되면은 반등할 수 있기도 한데, 최근에 예전보다는 그 미세먼지 이슈가 조금은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50도 추세를 지금 이탈한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뭐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저가 매수에 나설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전히 관망 유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캠시스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성장 수혜의 기대감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단기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조정을 보여주는 가격대가 거의 장대 양봉의 저가 부분까지 왔거든요. 이 위치까지 왔다는 것은 결국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가격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캠시스는 어쨌든 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에서는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반등을 소폭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가 부분으로 현재가 부분을 매수 타이밍을 드리는데, 지금 목표가를 제가 3,400원, 손절가 2,950원을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밀리면서 지금 현재가 부분이 거의 손절가 부분에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당장은 손절가 조정 없이 이 손절가를 유지를 하면서 매수 타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 2,950원 유지,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때는 제가 다음 주에 전략을 다시 한번 짤 테니까 그 기준 명심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SP 로봇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알파고 이슈가 소진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받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로봇주는 어찌되었던 간에 다시 지지 구간을 딛고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DSP 로봇은 지능형 로봇과 반도체, 3D 프린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현재가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3,200원 정도, 하락했던 절반 수준을 되돌리는 가격, 손절가는 약 2,7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신일산업 보겠습니다. 신일산업은 여름철 선풍기 판매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엔 추세가 약간 횡보해요. 이 종목이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끌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매수가에서도 이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수준 변환 부분 없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2,100원 기존에 설정해드렸던 목표가 노려보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홈센터 홀딩스 보겠습니다. 지주사 전환 모멘텀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홀딩스가 붙은 종목은 지주사입니다.
자회사의 성과가 중요한데 자회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다라는 부분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은 약간 애매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목표가 4,300원 너무 높지 않게 설정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 오시면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4530번님, 삼양식품 59,200원 평당가. 비중이 큽니다. 40%나 가지고 계신데요. 전망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삼양식품이 지난 거의 한 1년 정도 올라간 이런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신 게 좀 너무 약간 좀 부담이 되는데 지금 하나 염두에 둘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실적이라는 거 다 차치하고도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가격하고 만약에 내일도 오늘 같이 밀린다라면은 추세가 단기 하락으로 전환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지만 하락을 분명히 기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사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중이 높다. 조금 반등을 한다래도 최소한 50% 이상을 손절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9574번님입니다. 오션브릿지라는 종목 14,55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션브릿지는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고요. 역시 업황이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 업황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좋습니다. 상반기 내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션브릿지는 모멘텀이 좋은 종목인데 문제는 너무 비싸게 사셨다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도체 업황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조금 딸리는 그런 상태들 유지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납품 업체들 실적 당연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 이게 가장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 오늘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현재 지지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12,700원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손절선을 설정할 수 있는 가격이 12,7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반등이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완만하게 좀 약한 반등 정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목표가는 13,500원만 잡고 거기서 이제 좀 빠져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500원에서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입니다. 장기환 부장의 5종목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네, 삼성 SDS 보겠습니다. 삼성 SDS 일단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랬죠. 올라가는 거는 3개월, 6개월, 3년, 2년 이렇게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시면서 지속 보유하는 관점을 가시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를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역시 거래량이 한 번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승 추세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쉽게 꺾이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추세를 가지려고 하는 종목이다. 이런 초도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꾸준히 보시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다음은 한양 ENG를 보겠습니다. 한양 ENG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지지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야금야금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취매를 이 종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할 때 이 회사가 클린룸을 설비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일정 정도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극대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식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3포인트 이상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점차 고점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인 어떤 보유 관점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여러분들께서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회사는 이제 고배당주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틀의
어떤 상승을 통해서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상승으로서의 추세가 바뀌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사는데 전혀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내일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대림 CNS를 보겠습니다. 대림 CNS는 역시 그 지난주 금요일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조정받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사도 될 것 같은 이런 가격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금요일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가격 자체와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서서히 상승의 반열에 서서히 초입에 있다. 그러니까 거의 맨 바닥권에 있는 이런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고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일부터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그 대림 CNS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림 CNS 지금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단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그 인터넷은행 출범 수혜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인터넷은행이 잘 나가고 있어요, K뱅크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터넷은행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로 뽑히는 종목의 수급 유입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알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이고 수급도 개인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무난하게 보유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원래 이제 하나투어였습니다. 근데 하나투어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조금 둔해졌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을 신원종합개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이제 주택 토목 분야의 설계, 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고 테마로서는 평창올림픽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테마보다는 기술적인, 차트적인 접근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현재 눌림을 잘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7,720원 부근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7,3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프론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부분 매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지난주와 오늘까지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전고점에 왔기 때문에 역시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 보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 좋은 레저 보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1분기 실적 부진의 하락을 보여줬고 지금은 주가가 한 템포 낮아진 상태에서 횡보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여행에 대한 그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됐어요. 앞으로도 해외여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T 서브마린 보겠습니다. 해저터널 모멘텀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해저터널이 당장 뚫리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갈 분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비중 축소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인 부담입니다. 기존의 목표가 5,200원 달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관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알부터 KT 서브마린까지 오현진 팀장의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지금 3시 2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현진 팀장을 먼저 좀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353.38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2350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약보합권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장 초반의 상승 흐름들이 좀 주춤주춤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일단은 브레이크가 좀 걸린 모습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370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그리고 빠져서 235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위아래로 진폭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235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큰 폭의 변동은 보이지 않고요. 현재도 2353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흐름을 장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어가고 있었고요. 좀 하락폭이 커진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코스피였습니다. 수급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704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204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데요. 1170억 원 팝니다. 하지만 기관 중에서도 좀 매수 주체, 매도 주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금융투자는 1526억 원 사고 있고요. 오늘도 연기금이 삽니다. 212억 원 연기금도 매수합니다. 하지만 오늘 투신권의 매도가 좀 큽니다. 투신권에서 965억 원이나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막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해서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이 틀렸습니다. 19,000원 하락하면서 230만원, 228만 5천원대고요. SK하이닉스 58,000원대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57,900원대 1.4% 상승 마감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는 16만 2천원대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소폭 상승, 1,000원 상승하면서 85만 6천원대 거래가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생명 모두 파란불입니다. 낙폭이 저마다 크지는 않은데 삼성생명도 뭐 1%대의 낙폭이 있긴 있고요. 상승해서 하락적으로 큰 종목들도 많습니다. 삼성물산만이 오늘 2.61% 상승하면서 14만원대 부근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낙폭이 큽니다. 2.36포인트, 0.37% 하락 마감이고요. 645포인트 아래로 또 빠졌습니다. 643.65포인트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죠. 647포인트부터 빠져서 643포인트대까지 빠집니다. 위아래로 크진 않은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는 거래소에 비해 조금 오르고 내릴 땐 거래소보다 많이 내리기 때문에 좀 답답한 모습들이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코스닥 지수고요. 오늘도 전강 후약 장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은 개인만이 삽니다. 481억 원 개인만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380억 원 팔고 외국인이 87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의 투자 주체를 쭉 살펴보면 금융투자가 131억 원 팔고요. 투신이 112억 원 매도합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은 22억 원 소폭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기관이 좀 많이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소폭 상승으로 다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카카오, CJENM, 메디톡스, 로엔 모두 하락합니다.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99,400원 10만원 터치한 뒤에 다시금 9만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요. CJENM도 8만원대에서 7만원대 내려온 뒤에 이제 어느새 7만원대 중반까지 밀렸습니다. 메디톡스도 약보합권, 로엔이 1.4%의 하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199,200원, 8,700원이나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로엔과 시가총액 5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코비팜은 0.5%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SFA도 1.6% 하락 마감 예상, 바이로메드도 1.36%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컴투스만이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하락 마감 예상인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이 현재 보여지고 조회를 해보니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 대해서 장규환 부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급등에 대한 일정 정도 매물이, 기관 매물이 지속적으로 오늘 출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장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됐습니다. 순환매를 대형주 위주로의 순환매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건설주, 그러니까 화학, 가장 먼저 이 시작을 한 게
자동차였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건설, 화학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그 IT가 올라가면서 일정히 더 매물벽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가장 먼저 주도했던 것이 일종 매물벽에 부딪혔다라면은 일정 정도 기간 조정이 다가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간 것이 또 간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조정받은 것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장세입니다. 지수에 부담이 되지 않지만 그동안에 올라갔던 것이 한 두세 달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이 재차 순환매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장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 위주의 어떤 내가 잘 알 겁니다. 본인들이 잘 아는 종목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하든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일정 정도 현금화를 해서 상대적으로 내 종목이 조정받은 종목을 다시 편입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트 재정비 차원에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장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마감지수 확인합니다. 코스피는 2352.97포인트, 2.33포인트 0.1% 하락 마감됐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643포인트 정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3포인트 하락이고요. 0.47% 하락입니다. 낙폭이 거래소에 비해서 크고요. 원달러 환율은 상승입니다. 1121원 70전 1원 상승하면서 원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점검 시간입니다. 어느 종목들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수익률 점검이고요. 먼저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입니다. 에코프로와 두산 3월 30일 목요일, 5월 18일 목요일에 각각 매수했고요. 오늘 11시 기준으로 수익률이 무려 29.8%, 15.2%가 났습니다. 다음은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PNT와 가온미디어를 5월 16일에 각각 매수를 했는데요. 8.3%, 6.3%씩 사이좋게 나란히 수익이 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만 부장입니다. 삼성 SDS와 SK하이닉스 3월 27일 월요일, 4월 3일 월요일에 각각 매수했고요. 24.4%, 13.5%의 높은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은 우리산업을 4월 21일 금요일에 매수를 했는데요. 22.9% 수익이 났고요. 한국투자증권 윤철환 대리는 삼성 SDS 5월 11일 목요일에 매수했습니다. 14.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는 메디포스트를 4월 5일 수요일에 매수해서 13.2%의 수익률 가져갔고요.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은 SK하이닉스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해서 12.2%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박남열 부장은 동성화인텍 5월 17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8.6%의 수익.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했던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은 상하프론테크 5월 15일 월요일에 매수해서 7%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수익률 점검 조금 더 자세히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익률 점검 시간인데요. SK하이닉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SK하이닉스는 전부 많이 좀 알고 계시다시피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에 이어서 좀 높은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지금 SK하이닉스 신고가를 유지하게 만든 요인인데, 이런 흐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그전에 매수했던 관점은 변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관점으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보유하는 관점으로 갖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계속 실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램과 2D 랜드 쪽에서의 고정 가격이 예상했던 대로죠.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현재 추세이고요. 연초부터 좀 중국 시장에서 중고가 모바일 폰 수요가 전년 대비 둔화된다는 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디램 쪽에서의 좀 판매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중국 시장 수요에 둔화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면서 이 가격 안정세를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3D 렌즈 쪽에서는
양산 라인의 제품이 이제 모바일 시장 쪽에서의 뭐 EMCP로 지금 공급 확대가 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낸드 쪽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향후의 투자 전략들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3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저희는 내일장 화요일장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화요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크게 가져가면서 임하면 좋을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식으로 내일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오늘 자체가 기간 조정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 이런 사인을 오늘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급등하는 거를 추격 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치는 거, 그리고 바닥권이 확인된 거, 이런 종목 위주로 해서 내가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서 내일 전략을 취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바닥에 있는 게 더 상승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1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2차 상승 국면에 있는 종목들 위주가 바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세를 연출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내가 주식을 가장 싸게 담는 전략, 그리고 1차 상승하고 조정이 된 종목은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롭게 갈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내일은 어떤 순환매를 한번 타보자, 이런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 측면에서 한번 내일 흐름을 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한번 두 종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PCB 업종 중에 하나인 이스페타시스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최근 들어서 작년 2017년 1월부터 움직인 것이 2월 달에 한번 상투를 쳤고요. 또 2개월 후에 4월 달에 한번 상투를 치고 지금 현재 가격이 다시 이제 바닥권에 인접했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제가 하나 염두를 우리가 등한시했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다른 PCB 업종이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세에서 가장 잘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는 현재 소외받고 있는데, 소외받았던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관련 자회사들의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올해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괜찮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결 회사가 아닌 이스페타시스 자체로 보면은 한 1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럴 때는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 임박해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일 가격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내일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또 바닥권에서 서서히 용트림을 시작한 대림 CNS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바닥권에 서서히 손바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된 것이 기관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됐습니다. 이것이 기관이 거의 이제 매도하는 물량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이런 사인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서서히 주가에 상승 턴하는 국면에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내일부터 하락 시 무조건 저는 사도 된다, 이런 관점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또 순환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대림 CNS, 대림 산업, 그리고 KCC,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과거에 올랐던 것들이 순환매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좋은데도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저점 매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이스페타시스와 대림 CNS 두 종목 들어봤는데, 이 질문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최근에 대형주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손바뀜 현상도 대형주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많이들 투자를 했을 텐데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상승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기가 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언제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6월장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자리에서 누누이 하는데, 네네, 지금 장세는 3개월, 6개월, 2년, 3년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2년, 3년간은 대형주 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게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개별 종목이라는 여기저기에 끼지도 않는 어떤 시세, 작전주다, 테마주다, 이렇게 들어가신 게 있는데 절대 그런 종목들은
어쩌다 잘 맞아서 한번 올라갈 수 있지만 큰 시세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분명히 대형주회로서의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시각을 아직까지 유효하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소형주보단 대형주가 아직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원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